정리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조금 본능하고 역행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행하는 채널입니다. 저희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내부자들에서 구독자분들 만나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편견을 낮추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랑 심리가 실제로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좀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정리라는 게 이제 사실은 되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상당히 커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환경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무질서한 환경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덜하다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사람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학교든 집이든 직장이든 여러 환경에서 연구들이 진행이 돼 있었는데 어떤 정리가 된 정도랑 이 불안, 스트레스의 정도가 정확히 반비례가 되더라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집중력 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섭 선택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자극들이 우리의 인지적인 자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TV를 보면서도 또 핸드폰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멀티죠. 네, 그렇죠. 네, TV 화면도 보면서 핸드폰으로 또 유튜브, 정리마켓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자극들이 우리의 집중력이라고 하는 한정된 인지 자원을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집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쟁을 할 만한 어떤 간섭 선택을 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어떤 집중력을 의도치 않게 빼앗아 갈 만한 그런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 행위에서는 어떤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정리라는 행위 자체가 갖는 거는 통제라는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불안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또 이런 정리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강박을 흔히 가졌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타고난 불안도 자체가 굉장히 좀 높으신 분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정리라는 행위를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서 적어도 내가 불확실한 미래나 이런 것들까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만큼은 통제를 하고 있어 라는 느낌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좀 가라앉히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고 실제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는 요소가 있고 자기 조절감이라는 요소가 있고 자기 안전감이라는 이렇게 세 개의 요소로 보통 구분을 해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이제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믿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유의미한 성취를 이뤄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정리라는 행동이 이런 효능감을 주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자기 조절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의 삶 자체가 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잘 흘러간다 근원적인 느낌을 얘기를 하는데 역시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자기 조절감을 키우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부지런함이다, 성실하다. 근데 그게 진짜로 타고나는 기질이 있나요? 기질이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인데 자극 추구라는 기질이 있고 위험 회피, 그 다음에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거 이렇게 인내력하고 자극 추구 요 두 개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인내력은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마나 내가 좀 꾸준히 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이게 타고나는 부분에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하기 싫고 뭔가 계속 실패하고 이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딪혀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극 추구 성향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속 좀 새로운 거 재밌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성향이거든요. 아무래도 정리에 좀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정리라는 활동이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조금 더 도파민이 나오는 걸 찾는 맞아요. 거. 네, 좀 더 즉각적인 어떤 쾌감과 만족감을 주는 그런 활동으로 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네, 좀 제 지인들이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근데 정리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저는 좀 정리 정돈이 잘 된 환경이 지금 저한테 주는 편안함이 크기 때문에. 화이트 또 미니멀 이런 인테리어가 요즘에 계속 대세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걸 추구하게 된 건지.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하게만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하루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16세기 영국 농부가 평생 동안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랑 동일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변수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쉬는 공간이나 일상적으로 지내는 공간만큼은 조금 더 그런 변수 없이 차분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르티솔,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자세히? 코티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주로 분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호르몬이고요. 세로토닌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호르몬이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 조절이나 어떤 정서적인 문제에 크게 관여하는 일종의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정리할 때 실제로 이런 호르몬이 조금 나올까요? 제가 이거를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직접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정리를 시켜보고 그 정리하는 동안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측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한 연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 자체랑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요소들 간의 관련성을 본 연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이에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충분히 그 매개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간은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리라는 행위가 인간의 본능하고는 좀 배치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 가진 어떤 행동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에너지를 최대한 소비하지 않는 쪽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쪽으로 활동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원시 시대부터 시작이 된 원칙이에요. 환경도 너무 거칠고 우리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이 에너지를 굉장히 유지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위협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도망칠 힘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런 원칙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에는 이제 이런 원칙들이 나눠서 본능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정리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정리가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활동은 아니잖아요, 사실. 아,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뭔가를 더 해야만 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필요한 물건을 사용을 하고 나서 그냥 눈앞에 놔두는 게 사실은 뭔가 에너지 소모가 덜하지, 이거를 굳이 돌아서 걸어가가지고 원래 있던 위치에 가져다 놓는 거는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본능하고 역행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라는 게 본능하고 부합하는 행동이다라고 했다면은 많은 분들이 수월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마켓을 통해서 도움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를 못한다라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역행하는 채널입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사람이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뇌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정리라는 게 사실 갖는 이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업무 효율도 높여주고, 공부에 집중도 더 잘하게 해주고,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발달을 하면서 이성적으로 이게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돼 라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랑 운동이랑 정리 또한 이렇게 습관을 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60일에서 90일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런 연구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물론 개인차도 있겠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대해 편차도 있겠지만 일단 2-3달 정도는 누구나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며칠 해보고 안 되면은 에이 그냥 관두자. 기질이 안 맞아. 그래, 네, 나랑 안 맞는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정신 승리를 하시고 그냥 내려놓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끈기를 가지고 계속 부딪혀 봤으면 좋겠다. 이 습관이라는 게 원래 잘 들지 않는 거니까. 네.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이제 남다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방해할 만한 다른 요소들을 최대한 배제해 놓고 집중을 할 만한 어떤 환경들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공부를 하려는 습관을 들이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나의 집중력을 앗아갈 다른 요소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적으로 내가 공부든 운동이든 정리든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를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방해될 만한 요소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면 뭐가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나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헤트라스 디퓨저는 1급 수석 조향사가 직접 퍼퓸 원료를 블렌딩하여 제작한 명품 향기로 뻔하지 않고 고급스러운 향을 느낄 수 있고 뛰어난 발향력으로 한 통에 30평까지 향기가 퍼져 다른 디퓨저 4-5통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200ml로 구성된 대부분의 디퓨저와 달리 500ml 대용량으로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또한 식물성 에탄올을 사용해 아이와 반려동물이 있는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흔하지 않은 향기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헤트라스 디퓨저로 집 분위기를 새롭게 연출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살림마당 에피소드 1편 후기 글을 작성해주시면 25분을 선정하여 헤트라스 디퓨저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을 참고해주세요. 정리 강박 그리고 저장 강박, 지금 극단적인 상반된 양상인데 이런 분들의 심리적 특성이 조금 어떻게 나뉘나요? 이 저장하고 어떤 정리 강박은 생각하기로는 정반대의 이제 어떤 증상들이니까 뭔가 심리적인 특성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뿌리는 같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불안이라는 요소가 2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다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은 뭔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거나 뭔가 말 그대로 정말 통제를 함으로써 안정감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강박 행동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불안이 강박으로 표출됐다라는 점은 동일한데 방향성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장 강박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필요할 수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움켜쥐고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는 쪽이라고 한다면은 정리 강박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를 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실제로 이런 분들 상담 받으러 오신 적 있어요? 많이 오죠. 많이 온다고요? 네, 생각보다 많이들 오세요. 제가 제일 지금 기억나는 케이스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모녀가 딸은 이제 저장 강박이 있고 네. 엄마는 정리 강박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상태로 병원을 찾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솔루션이 나왔나요? 치료를 했죠. 일단은 이제 둘 다 강박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치료법이 약물 치료랑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들을 합니다. 이제 약물 치료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그냥 약을 먹어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박이 불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박 역시도 세로토닌하고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로토닌의 활성을 조절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증상을 어느 정도 경감을 시켜놓고요. 인지치료라는 거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것, 그리고 행동치료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멈춰보고 이거를 견뎌내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뭐 만들기 한 것도 못 버리고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도 못 버리고 사용한 노트도 못 버려요. 이것들 중에서 이거는 조금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조금 만만하게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선정을 합니다. 순서대로 위계질서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부터 죽어도 이거 못 버려 하는 것까지. 그래서 제일 쉬운 것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트라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잘했을 때 뭐 아이가 원하는 보상을 좀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버리는 행동이 강박에 반대되는 행동이 되잖아요.
이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걱정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불안한 감정도 결국에는 사그라든다라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좀 노출을 시키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Q&A를 좀 모아봤어요. 구독자분 실제 Q&A가 있군요. 전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마음 좀 놓고 있었는데. 부모의 부족한 정리 습관이 아이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면서도 정리 실천이 쉽지 않아요. 그쵸. 아이한테는 이제 영향이 가죠. 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니까요. 네, 정리 실천이 쉽지 않다. 이런 습관을 만들 때 기존에 들여져 있는 습관에 하나 덧붙여가지고 하면은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거든요. 뭐 정리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양치는 보통 다 하잖아요. 이거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를 할 때 로션 바르는 걸 귀찮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로션통을 옆에다 둬서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수건장을 열어가지고 양치한 직후에 수건장을 한번 정리를 한다 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정리라는 게 너무 사이즈가 커지면은 그 자체로 부담을 느껴가지고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 이틀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이게 한 번에 좀 이렇게 깔끔해진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하시죠? 내가 이걸 하고 나면은 싹 개운해지고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정리라는 것을 마주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든 한 번에 해결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게 쪼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쪼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 놔라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작 정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어지러운 집안을 보면 스트레스 받고 또 귀찮아서 조금 안 하면 그 안 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힘들어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인데 정리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들어한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편차가 좀 있는 것일 뿐 누구나 쉽지 않다. 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부엌을 다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만 식탁만 그냥 한번 닦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거 해봐야 뭐 티도 안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거라도 하는 게 하나라도 하는 게 분명히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들고 다니는 거 좀 있으면 막 잃어버리고 나 방금 뭐 하려나 까먹고 이게 이제 성인 ADHD인가 싶다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네네. 이거는 자기가 진단할 수 없지 않나요? 성인 ADHD는 사실 이제 어른이 돼서 갑자기 생기는 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좀 진행이 되어 온 일종의 발달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렸을 때도 지금 같은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됐는지,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또 성인 ADHD를 많이들 알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은 막상 성인 ADHD가 아니라 다른 질병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인 경우에도 이 집중력이 같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가능성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가족이 얘기했을 때 안 듣는 경우가 또 많지 않아요? 이럴 때는 만약에 이제 당사자분이 병원에 오신다면은 이제 또 상담을 좀 해보고 중재안을 내드리고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릴 만한 솔루션이 안 오겠다고 하면 사실 의사 선생님도 도와줄 맞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오시죠.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고 중재를 해드릴게요 라고 해도 근데 병원은 안 오시겠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저도 뭐 어떻게 가정 방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루틴을 만들어 놓고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남의 루틴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네. 그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며칠 만에 이제 막 진짜 너무 피곤해. 그냥 나랑은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선생님도 피곤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도 이제 해가 바뀌면서 좀 아침 시간을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한 6시 반, 7시 정도까지 아침에 공부를 하고 이제 운동을 가야겠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제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고 하시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마인드 자체를 그냥 이거를 매번 다 지켜야 된다라기보다는 10번 중에 뭐 3번, 4번만 지키더라도 대여섯 번을 못 지켰다가 아니라 3-4번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도 0보단 낫다. 0보단 낫다. 안 지킨 것보다는 나은 거다. 라는 식의 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신 승리도 어떨 땐 필요한 거 맞죠? 아, 그렇죠.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항상 긍정적인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듯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살짝만 뒤집어 보면은 다른 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정리라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원래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걸로 적어도 자책하는 본인한테 화살을 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습관을 들이는데도 워낙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지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만 조금 더 해보자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유익한 습관을 가지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리적으로나 어떤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떤 고민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병원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병원에 오시는 것 자체를 참 부담스러워하시고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면은 무조건 약 주는데 나는 약 먹기 싫은데 이 정도 고민 가지고는 뭐 가도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신과라는 공간이 그냥 이런 일상적인 고민들을 나누고 솔루션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문제를 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